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롭게 크롬을 만약에 들어왔다면 이렇게 첫 화면이 구글 검색이 뜨는 창으로 보이실 거고, 자, 여기 오른쪽에 우리 메뉴는 모두 자, 메뉴는 모두 여기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메뉴에서 점점점. 자, 첫 번째 이제 드라이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본격적인 작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공간, 방 정리를 먼저 시작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은, 자, 그리고 제가 그 앞 영상을 보니까 한 30분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1.2배속, 1.5배속 이런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 네. 자,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적인 속도로 할 테니까 너무 느리다 싶은 분은 시청하시면서 조절하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이 드라이브는 우리 여기 이 그 이름 자체가 이제 드라이브잖아요. 그죠? 이 드라이브에는 커다란 지금 건물을 하나 여러분들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현실로 비유하자면, 근데 여기는 지금 큰 사각 박스야. 그냥 아무것도 구분되어 있지 않아. 화장실도, 심지어 화장실도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냥 통으로 한 덩어리야. 그죠? 지금 이게 통으로 한 덩어리인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좀 체계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하는 걸 우리가 뭐 여러 가지의 표현을 쓰지만 여기 있는 신규로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폴더. 내가 뭔가 저장을 하기 위해서 가방. 우리 사실 그 책가방. 그래서 책가방이라고 표현하나요? 책을 안 넣어 다녀서. 자, 책가방 안에도 책도 들어있지만 또 필통 있죠. 그 필통은 또 연필을 보관하기 위한 또 폴더가 될 거고, 그리고 또 뭐 우리 그 저도 예를 들어 가방에 보면 이런 뭐 립스틱이나 화장이나 그런 것들을, 화장품들을 다 담기 위한 파우치라는 폴더가 있고, 그리고 그 파우치 안에는 막 여러 가지 또 막 물건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파우치 안에도 또 다른 그 작은 주머니 폴더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현실에 있는 우리 집 또는 나의 가방, 그런 걸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가장, 그러니까 보관을 무언가 하나라도 담을 수 있는 방, 그건 폴더다. 그리고 파일은 거기 들어있는 가장 작은 단위.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그 필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필통 속에 들어있는 연필 한 자루, 걔는 파일이다. 지우개 하나 파일이다. 펜 하나 파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것들, 여기에서 만들어서 저장하면 그게 파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폴더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는 내가 특별히 그 작업만을 위해서 뭔가 하나를 만들겠다면 그건 프로젝트. 그리고 드라이브도 내 드라이브, 이게 내 드라이브죠. 그죠? 이고, 그리고 나의 실제로 현재 있는 컴퓨터랑도 연동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그런 것까지는 일단은 패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사람이 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뭔가 페이지를 공유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공유 문서함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제가 여러분들께 주면 그거는 이제 공유 문서함이 되겠죠. 그리고 시계 있는 요건 최근 문서함. 내가 잘 못 찾겠어, 어디 있는지. 그럼 최근 문서함에 들어와도 내가 어제 작업했던 거 또는 오늘 작업했던 게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중요 문서함은 내가 좀 자주 쓸 거라서 원래 내 드라이브에 있는 건데 별표 표시를 해서 여기에 넣어 놓으면 자주 쓰는 건데 여기만 들어와도 내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 문서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스팸, 휴지통 이런 건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요게 용량이에요. 우리 용량도 한번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우리 가방에 넣을 수 있는 책의 무게나 개수는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 용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 무료 버전에서는 15GB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내가 이 드라이브에 내가 핸드폰으로 찍은 모든 사진을 다 보관해야지라는 그런 생각만 하지 않으시면 문서를 작성하고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의 막 사진이나 이런 거 넣어야지 그러면 100%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면 쓰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다시 홈 누르면 처음이에요.
그죠? 홈에 가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신규 폴더, 그죠? 폴더를 만들겠죠? 폴더에 자, 뭐 했죠? 폴더 업로드를 해버렸네요. 업로드는 여기 있는 것 중에 폴더 중에서도 업로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내 컴퓨터에 내가 어제 만들어서 컴퓨터,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작업한 게 아니고 오프라인 상태 내 컴퓨터에서 작업한 거 또는 뭐 해놓은 사진 그런 것들을 올리는 게 업로드겠죠. 그래서 그게 파일이나 폴더이고 우리는 여기서 새롭게 만드는 거니까 새 폴더 그럼 여기 뜹니다. 그러면 우리 저는 여러분들이랑 일단은 첫 번째로 해보고 싶은 거는 할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날 또는 내가 일주일 동안 뭔가 목표로 해서 해야 될 일이랑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그 돈 중요하죠, 그죠? 돈은 사실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뭐 가계부일 수도 있고 용돈 기입장일 수도 있고 뭐 금전출납부 뭐 그런 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좀 개인적인 나의 뭐 다르게 뭐 어떤 형태든 적어도 저 좀 촌스러운가 봐요. 나의 스케줄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만의 이름을 만드시면 됩니다. 방 이름이에요. 방 문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양이 이렇게 스케줄이라고 생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잠깐 보이실까요? 예. 이거 보이시죠? 이거 똑같이 생겼죠? 요거 지금 이 모양 그죠? 요런 게 보통 우리 서류 같은 거 이렇게 담는 그 폴더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요런 것들은 나의 문서나 모든 것들을 담는 그 보관함 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폴더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폴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여기에 뭘 담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폴더를 만들었지만 당연히 여기를 이렇게 열어봐야겠죠. 열어보는 건 더블 클릭하고 들어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 집 아직 아무것도 안 해서.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들 거다. 이니까 얘를 딱 열어놓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되셨죠? 네. 그 외에 기타 다시 제가 내 드라이브를 한 번만 눌러서 혹시라도 오타가 났을 수도 있고 뭔가 잘못 만들어졌을 수도 있죠. 이게 또는 더 만들고 싶으면 더 만드시면 요거 아까 제가 1탄에서 말씀드렸는데 점점점 요것도 메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내가 만든 이 폴더랑 관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그럼 이 폴더를 통째로 다운받을 수도 있구나, 이름도 바꿀 수도 있구나, 등등등등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이건 또 하면서 해볼게요.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얘를 클릭을 딱 하면 여기서 바로 그냥 그림으로도 보여요. 누구한테 공유해준다, 다운로드 받는다, 이름 바꾼다, 뭐 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중요 문서함에 추가한다. 우리 요것만 하나 해보고 할까요? 쉬우니까 별. 그럼 아까 잠깐 봤던 중요 문서함에 얘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나의 스케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늘 여기 바로 들어와서 여기를 와도 된다 라는 걸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다시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 드라이브 안에 나의 스케줄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해볼게요. 배고프다. 저 7시에 왔거든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아침 7시에 제가 출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찍고 두 번째 영상을 지금 찍고 있다라는 거. 네. 자, 그래서 나의 스케줄 빈방이죠. 자, 여기서 이제 신규, 여기 플러스는 뭔가를 새롭게 추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신규 해서 우리 구글 시트부터 한번 해볼게요. 구글 시트에 빈 스프레드 시트 클릭. 하면은 이렇게 빈 스프레드 시트가 하나 생겼어요. 생기고 여기다가 우리 조금 가계부가 조금 더 쉬울 수 있으니까 우리 용돈 기입장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용돈 기입장이 아니고 뭐죠? 용돈 관리 그죠? 네.
뭐 기입장도 괜찮은 것 같아. 점점 머리가 굳어가나 봐요. 옛날엔 제가 이런 거 막 재밌는 이름 탁탁 생각나더니 생각이 빨리빨리 안 나네요. 잠깐 신세 한탄하고. 자, 다시.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그 제미나이를 열어 놓았다면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창이 뜰 겁니다.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 스프레드 시트에 대한 걸 막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스프레드 시트는 지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 칸 한 칸 그 보이는 것처럼 이런 걸 셀이라고 부릅니다. 셀.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해서 세로로 한 줄씩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열이라고 합니다. 열. 그 다음에 1, 2, 3 해서 있는 가로로 된 걸 우리는 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셀과 행열이 합쳐진 이 하나의 페이지 요거를 시트라고 합니다. 시트. 그리고 이 시트는 당연히 추가도 할 수 있고 이름도 바꿀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책 한 권이 첫 번째 페이지가 시트 1, 뒤 한 권 더 페이지 이렇게 공책 넘기면 시트 2,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이름은 조금 알면은 얘한테 시키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 하나하나 셀에 대한 주소가 이거예요. 요게 주소입니다. 이 주소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얘한테 시킬 때 명확하게 시킬 거면 나 C5에 뭐뭐뭐 만들어줘. 이게 훨씬 쉽겠죠? 그냥 그냥 시키려고 하면 어디에 시켜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말을 하지 않으면 얘가 엉뚱한 데 시킬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이런 주소, 이름 이런 것들을 표기해 주는 것도 좋으니까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요거는 요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좌우로 바뀌죠. 화살표가. 그러면서 창의 크기를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 얼굴이 혹시 거슬리나요? 사실 화면만 보면 여러분 심심하실까봐 제가 얼굴을 꾸역꾸역 지금 넣어놨어요. 네. 보면서 합시다. 네. 그리고 거슬리지 않는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전에도 물론 이미 이런 엑셀 같은 걸로 만들어서 쓰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건데 이런 생성형 AI나 그냥 일반적인 AI를 쓰는 강력한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나의 비서를 한 명 추가했다. 그러니까 이 나의 용돈 관리를 위한 비서를 한 명 채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서니까 조금 시켜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합니다. 용돈 관리를 위한 페이지 만들어줘. 우리 아마도 여기 베타 제가 아까 실험실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일반적으로 생성형 AI 쓰시면서 많이 이렇게 프롬프트한테 어떤 명령들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와 유사하게 하면 됩니다. 그와 유사하게 얘한테 작성을 시키면 되고, 지금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빈 페이지다 보니까 그냥 제가 용돈 관리를 위한 페이지 만들어줘 라고 했습니다. 했고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용돈 관리를 위한 트래커 구축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떠니? 이러면서 얘가 이렇게 막 뭔가 내용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이런 걸 하고 여기에는 이런 걸 하고 어때? 대략 괜찮겠어? 오케이 승인 좋아 이렇게 해줘.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맞는지를 위해서 사실 하나하나 읽어보는 것도 좋은데 저는 처음 초안일 때는 그냥 승인을 하고 사실 이 글자들을 막 읽어서 명확하게 얘가 뭘 하겠는지를 사실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승인을 하고 그리고 만들어진 거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런저런 검토를 요청하는 게 조금은 더 수월할 수도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가 시트에서 작업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우와, 신기하죠? 네. 자, 아무튼 지금 얘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고 몇 분 후에 좀 확인해라 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는 여기서 이대로 좀 시켜 놓을게요. 시켜 놓고 얘를 닫지만 않으면 돼요. X 해버리면 작업이 멈춥니다. 그냥 이대로 두고 위에 상단에 여러 가지 탭들 중에 우리 아까 우리 나의 스케줄 만들었던 요 탭이 있을 거예요. 드라이브. 여기 한번 잠깐 다녀와 봅시다. 여기를 들어가서 봤더니 어때요? 나의 스케줄 안에 나의 용돈 관리 파일이 하나 추가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요렇게 우리가 작업을 하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자, 다시 용돈 관리로 돌아가 볼게요. 그랬더니 얘가 지금 일단 딱 기본 지금 만들었어요. 용돈 관리라는 대시보드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대시보드라고 하면은 나의 그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보여주는 페이지가 대시보드다. 그래서 총 수입, 총 지출, 잔액 이렇게 가장 큰 걸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요거는 잠시 두고 우리 여기 지금 드라이브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드라이브로 다시 가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제가 용돈 관리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하나를 더 다시 신규 해서 역시나 또 구글 시트 빈 스프레드 시트 우리가 아까 했던 겁니다. 이번에 여기는 나의 좀 전에 만든 건 용돈 관리를 위한 거고 요거는 나의 진짜 순수한 스케줄. 나 내일 뭐 10시까지 어디 가서 뭐 이번 시험 공부해야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물론 구글 캘린더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메모해 놓고 하시기도 할 거예요. 자, 근데 요것도 한번 요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구글 캘린더에는 우리가 적을 수 있는 내용이 약간 좀 한정적이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조금 할 수도 있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투두 리스트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두, 그러니까 할 일 목록,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에 대한 목록이라고 해서 투두 리스트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역시나 하나의 새로운 페이지가 생겼고 그리고 역시 비서가 하나 생겼죠. 그죠? 오른쪽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내가 할 목록들을 일자별로 조금 적고 그걸 뭐 몇 프로 했는지 그런 것도 여기서 관리할 수 있고 당연히 여기서도 기본 큰 틀은 투두 리스트 초안 페이지 만들어줘 라고 해서 이렇게 역시나 얘한테도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용돈 관리한테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쭉 다 얘 만들었네요. 그죠?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는 요약 대시보드다. 위쪽은. 그리고 밑에다가는 데이터 입력을 하면 된다. 여기다가. 그리고 메뉴는 내가 드롭다운 메뉴로 좀 계산했다. 메뉴로 만들었다라고 얘가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너 수익과 지출 이런 계산들은 모두 자동 계산돼 라고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써도 되고 당연히 아니야 나는 뭐 어떻게 다른 페이지를 만들어줘 이렇게 저렇게 해줘 라고 또다시 뭔가 수정을 요청을 해도 돼요. 자 그럼 여기다 일단은 뭐 오늘이 며칠이죠? 7월 4일 7월 4일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리고 9분에 뭐 지출이다. 자 그리고 카테고리가 식비다. 저 오늘 진짜 짬뽕 먹을 거예요. 그래서 짬뽕 10,000원 이렇게 하면 이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수입은 없으니까 아직 이렇게 나오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사실 제가 겨우 이거 하려고 우리 이렇게 막 거창하게 막 비서까지 드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데이터가 쭉 쌓이면 제가 여기서 몇 개만이라도 더 적어볼까요? 어제 날짜로 한번 적어볼까요? 7월 3일 수입을 하나 해볼까요? 그럼 수입에 용돈을 받았어. 아이고 어제 할머니를 만났어. 그러면 할머니께서 용돈을 5만원을 주셨어. 아싸. 50만원. 잘못했네요. 자, 이렇게 뭔가 몇 가지를 많은 내용들을
쭉 적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적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용돈 기입장을 적는 큰 이유는 물론 이제 쓰는 걸 기록한다는 순수한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의미는 뭐냐 하면은 내가 한 달 동안 조금 잘못된 지출은 없는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파악하고 아 내가 여기에는 너무 과소비를 했구나 또는 아 내가 여기는 꼭 필요한 건데 좀 내가 부족하게 투자를 했구나 라든지 여러 가지 이들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예, 그리고 조금 더 다음 달에는 체계적으로 한번 써봐야겠다 라는 게 사실은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분석을 하는 시트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는 내용들이 꽉 차게 적히겠죠. 그죠? 지금 제가 다 못 적어드려서 죄송한데 일단은 여기에 많은 것들이 차 있다 라고 생각하고 분석 시트로 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시트를 하나 더 만들었더니 분석이 있고 용돈관리 두 개가 뜨죠. 그 분석은 제가 여기 와 있는 시트니까 회색이고 용돈관리는 내가 그 목적에 따라서 체크를 지울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할 일은 용돈관리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얘한테 분석을 시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체크를 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용돈관리 시트의 내용을 분석해서 음, 어, 다음 달 지출에 대한 의견 제시해줘 라고 요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작성을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대요. 제 생각에는 너무 내용이 없어서 그런가 다시 그렇진 않을 거거든요. 뭐 내용이 시원찮으면 시원찮지 굳이 얘가 이것 때문에 그 안 해주진 않을 거거든요. 네, 해주지만 제가 지금 이제 정보 수집 중 이렇게 뜨네요. 자, 이렇게 또 하도록 두고 기다리는 동안 투두리스트 잠깐 와볼게요. 투두리스트도 얘가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 라고 했어요. 그죠? 요런 걸로 한번 해볼게 라고 해서 일단은 우리 처음 초안 문서 짤 때는 그냥 승인을 해서 보는 게 훨씬 수정사항을 말하기 쉬우니까. 자, 그리고 다시 용돈관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총지출 어떻고 사실 너무 없죠. 그죠? 내용이 너무 없어서 뭐 이런 것들을 적어놨는데 사실은 특별히 얘가 해줄 게 없었네요. 예. 안 해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용돈을 조금 더 적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그러면 하나라도 해볼게요. 현황 분석해줘 라고만 해볼게요. 자, 그냥 요 자체에 대한 현황을 제가 분석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무언가 분석했을 때는 글자를 텍스트를 막 길게 주고 분석 결과야 이런 거보다는 그림, 그래프 그런 걸로 딱 보여주면은 조금 쉽죠. 그죠? 한눈에 조금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요런 지금 내용이 좀 너무 없어서 자, 다시 어, 그래프로 현황을 그래프로 보여줘. 자, 사실 제가 되게 계속 잘못하고 있어요. 데이터도 없으면서 자꾸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하니까 얘가 별거 없는 내용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주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 잔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대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길게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게 다가 아니고 우리가 그걸 좀 그래프 같은 걸로 좀 보면은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서 더 많이 썼구나 더 적게 썼구나 그런 것들도 조금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그래프로 그릴 만한 거리가 안 돼서 자꾸 차트 줘야지. 야, 차트. 차트를 생성했다고 했는데 잠깐만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쭉 하면은 제가 이렇게 저랑 비슷하게 그 프롬프트를 적어도 다 잘 나왔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투두리스트에 잠깐 가볼게요. 하는 동안 자 보시면 어떤 특정 저는 예를 들어 영상 촬영이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이었고 그 예를 들어서 1탄이 뭐였죠? 구글 가입 및 제미나이 연동 뭐 이런 거 그리고 2탄도 있고 3탄도 있고 뭔가 이런 게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이걸 아직 시작 전인지 예를 들면 지금 얘는 아직 시작 전이겠죠. 그죠? 그리고 우선순위 되게 높아져. 오늘 이거 3개 다 어떻게든 빠르게 찍어보는 게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작업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은 상태에 제가 요거 해볼게요. 아까 1탄 다 찍었거든요. 완료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완료된 작업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또 이것도 역시 그 용돈관리 시트 분석하듯이 자 드디어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뭔가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영상에서는 사실 제가 여기 내용들도 그렇고 더 길게 하지 않을 거고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가 스프레드 시트에서 원하는 초안을 얘한테 작성해 달라고 할 수 있고 그걸 이렇게 관리도 할 수 있구나 정도까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가지고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사용하는 건 제가 3탄에서 함수랑 구글 폼이랑 그런 것들까지 추가해서 제가 한번 작업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약간의 미완성으로 하지만 아마 이 작업 의도나 이런 것들은 다 아셨을 거니까 한번 작업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요렇게 뭔가 이 구조 있죠. 구조도 얘가 그 제시해 준 거지만 우린 당연히 여기에 더 많은 것들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걸 3번째 시트에서 실제 작업이랑 한번 연결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스케줄 들어가면 이렇게 다시 2가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제가 2번째 영상에선 좀 큰 중요한 걸 말씀을 안 드렸네. 자 이거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아마 그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생성형 AI는 나를 도와주는 그 도우미의 비서의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얘가 해주는 모든 대화 또는 나한테 제시해주는 대답들이 절대로 정답은 아니다. 그리고 똑같이 물어도 매번 다르게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어떤 더하기 빼기 하듯이 명확하게 얘가 한 번에 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다른 프롬프트로 다르게 제시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큰 그림은 그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얘가 하는 말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항상 좀 기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마 저랑도 다 다를 거고 그죠? 보통 우리가 컴퓨터를 실습을 하면 저랑 화면이 똑같아요. 그죠? 근데 생성형 AI와 함께 하는 작업은 저랑 똑같은 명령어 프롬프트를 적어도 화면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2번째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3탄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